어제는 무척 오랜만에 아내와 함께 외출을 했습니다. 역시 화제는 길가에 있는 벚나무였습니다. 저는 원래 진해벚꽃을 좋아했지만 꽃이 지고 나면 생기는 벗지, 이것도 좋아합니다. 가실에 잎 궁금할 때 하나씩 따먹으면 쌉싸름하게 먹을만합니다. 그리고 여름이 오면 푸르름에 크게 한 몫을 하는 잎, 이 나뭇잎의 그 파란 색깔이 사람 가슴도 편안하게 해주고 또 눈도 시원하게 해주고, 벚나무에, 그리고 가을이 오면 알리는 벚나무의 빨간 색깔 너무 좋아하는데 어느 때인가 벚나무의 빨간색이 없어졌습니다. 전부 다 갈방잎 사복으로 바뀌고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겨울이 오면 앙상하면서도 봄이 기다리지 않은 꽃망울, 또 이거 사람을 마음을 또 설레게 만듭니다. 사철 모두 우리 곁에서 함께합니다. 이렇게 벚나무의 다양한 아름다움을 대화를 하면서 요즘 세상 시끄럽습니다. 많이 시끄럽습니다. 근데 벚나무 얘기하다 보니 시간이 다 가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진해말 라디오 꼼탁꼼탁 이야기 전하는 최장권입니다. 참 오랜만에 뵙게 되겠습니다. 본 방송은 창원시 진해에서 진행되는 마을 공동체 라디오이고요. 우리 이웃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예, 오늘 할 얘기는 참 귀하게 모셨습니다. 석 달을 제가 기다렸다가 진짜 그 정도 되죠? 네. 예, 보러카이 갔다 네네네. 지금까지 다 하면은 그리고 진해역에 오신 분 게스트 중에 그 미인 콘테스트를 하면은 이 앙두마차가 됐겠습니다. 안에 앉아 계신 우리 국장님 그리고 뷰주민님 예. 어쨌든 이쁜다는 얘기는 좋은 얘기 아닌가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근데 지금은 원래는 사회적 기업을 소개를 했었는데 이 기업을 소개를 하다 보니까 꼭 필요한 게 요즘 때에 필요한 얘기가 있어서 급하게 서둘러 넣었는데 넣고 본 게 참 잘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 얘기도 물건을 만들거나 혹은 판매하거나 모든 게 다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할 수 있는 이 직업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도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즘은 옛날에는 어떤 게 움직이는 인터넷 전화기가 아니겠습니까? 전화. 근데 손에 들고 다니는 컴퓨터를 가지고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돈도 버리고 관광도 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좋은 일로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 중에 이걸 직업으로 가지고 계신 분을 모셔서 제가 이렇게 뭐 하시는 분이냐 이런 거 하시는 분이다 하면은 그렇고 직접 우리 선생님을 모셔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소개 겸 안내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플루언서이자 콘텐츠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뷰티하는 아주미 뷰주미입니다. 네, 저는 네이버 블로그 뷰티 인플루언서 뷰스타로 활동을 하고 있고 요즘에는 60초 이내 짧은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서 활용을 하는지 그러한 강의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하던 일에 비해서 시간과 공간에 있어서 더 자유로워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방학 동안 아이들과 함께 보라카이 한 달 살기를 하고 왔는데 예, 거기에 갔더니 제가 하는 일이 조금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공간과 시간에 있어서 자유로운 일이 또 무엇이 있을까, 내가 지금 하는 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한 번 더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그 이게 모든 애기 엄마들이나 혹은 사회생활 하고 있는 분들의 로망 아닙니까? 어디 가서 뭐 좋은 데 가서 한 달 살기. 그렇죠. 그죠? 네네. 그 갔다 오셔본 게 어떻습니까? 너무 좋았죠. 솔직히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누릴 수 없는 자연 환경과 예. 그런 사실 저는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예, 예. 경남 거제 되게 시골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아이들에게는 그 어린 시절 저와 같은 어린 시절이 사실은 주어질 수 없는 환경이잖아요. 한국에서는. 근데 보라카이에서는 제가 지냈던 진짜 90년대 뭐 20년대의 느낌을 그대로 재현해 줄 수 있다는 거에 저는 되게 좋았어요. 전 사실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어느 누구보다 빠르게 미디어와 이런 인터넷에 되게 빠르게 활동을 하고 있지만 솔직히 아이는 제가 컸던 그 느린 시절, 예, 60초의 그 짧은 동영상 막 핸드폰 미디어에 노출되는 것보다는 종이 공부라든지 그런 자연 환경이라든지 이런 걸 더 제공해주고 싶은 게 제 부모로서의 제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그 한 달 동안은 전 제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선물이라고, 예, 너무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제 인생과 저희 아이들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가장 큰 획을 그은 일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 그 목적은 오로지 여행이었습니까? 저는 사실 제가 소개를 드렸듯이 인플루언서이자 콘텐츠 크리에이터 강의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 사실은 보라카이에 5월 달에 저희 시어머니 예. 환갑 여행으로 갔다가 아이고. 예, 거기에서 갑자기 제가 인스타 스토리에 나 보라카이 놀러 왔다 이렇게 자랑을 했어요. 예, 예. 그랬더니 제 강의를 들었던 제 강의를 예. 들었던 수강생 분들 중에서 저 보라카이 오래 살았던 사람인데 거기에서 내가 아는 가게에 가서 좀 사진 좀 찍고 글 좀 올려줄 수 없겠냐라는 이제 DM이 온 거예요. 예. 다이렉트 메시지가 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갔다가 그렇게 올렸던 컨텐츠가 잘 된 거예요. 예. 네, 그래서 그 사장님이 한 달 동안 무조건 와라. 내가 먹고 자고 너 쓰는 거 다 해줄 테니까 예, 예. 그냥 와라.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솔직히 어떻게 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예. 제 신랑한테 미안한데 나 좀 뻔뻔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내 인생에 있어서 또 이런 기회가 없을 것 같아. 나 좀 뻔뻔하게 그냥 비비러 가볼게 라고 얘기를 했더니 신랑도 다녀와. 그래서 신랑도 행복한 한 달을 보냈고 예, 예. 저도 행복한 한 달을 보냈어요. 그렇습니까? 그렇긴 한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 닉네임을 일반 그 닉네임이라 부르죠, 그죠? 네네. 부르게 되는데 그 뷰주미 뜻을 좀 정확하게 아까 말씀하시는 것 같더만. 네네. 예. 좀 뷰주미가 무슨 뜻이죠? 뷰티하는 아주미 해서 뷰주미예요. 예, 다들 제 본명이 주미인 줄 아는데 그냥 뷰티하는 아주미 해서 예. 뷰주미이고 원래는 제가 이제 뷰티 인플루언서 네이버에서는 뷰티 인플루언서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뷰티를 좀 상징하고자 해서 뷰를 써서 뷰주미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 인플루언서라는 용어를 사실 잘 몰랐습니다. 몰라서 인터넷을 찾으면서 참 감동을 받았던 게 인플루언서라는 용어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안 쓰면 안 되는 그런 용어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그게 뭐 뷰티 인플루언서 혹은 여행 인플루언서 뭐 이렇게 네네. 쓰더라고요. 그죠? 네. 혹시 잠시 쉬었다가는 의미로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쯤마다 그 용어들이 다 저겁니다. 그저 다 영어잖아, 그죠? 네. 영어인데 이게 시대가 바뀜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한번 해볼 테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순수 그냥 막 우리가 쓰는 말입니다. 네. 야야 장건아, 그 저 신마이들 다 어딜 갔노? 아 예, 신마이들 한바 다 가고 옵니다. 자식들이요. 다루기도 준비하고 이래야 되는데. 자, 요까지입니다. 거기서 알아들을 수 있는 이해 다 됐습니까? 누군가를 찾고 있다. 예. 는 어디 갔나? 어. 와 어디 갔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들이 그냥 어디에 갔다는 건 알게 그들을 찾고 있다는 것과 어디를 갔다는 것밖에 모르겠어요. 그래 그게 지금 감으로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게 이제 신마이들은 일본 사람들이 남기고 간 잔재입니다. 신마이 세 사람, 예, 쫄뱅들 말 신입한 신입사원 이렇게 불러지고요. 한바에 갔다라면 지금 이제 그 왜 이게 고마운가면요. 그런 용어들이 세상에 만년을 했었습니다. 그 뭐 하면 일본 말이 섞여 가지고 나왔는데 그 한바 갔다 밤으로 가 한바 갔다 이 말. 그냥 현장 식당이 한바입니다. 한밭집. 예예예. 그 이제 나오죠. 그 일본 잔재입니다. 예. 그 뭐 다루기도 뭐 준비해야 됐겠는데 그런 건 자재 이름이긴 한데 그런 식으로 돼 있는 용어에서 어느 날 이렇게 다 바뀌었거든요. 다 바뀐 건 알겠지만 일부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현장에 가면은 그런 용어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이건 어찌 보면 좀 우리한테는 크게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 우리 말이 좋은 말이 많은데 이런 걸 전부 다 외래어죠 이거는 그죠? 그쵸. 이렇게 쓰신다는 게 이제 다음 질문 들어갈 겁니다. 네. 혹시 뭐 별로 불편하지는 않으시죠? 네네. 예. 그러면 일을 하시게 된 동기가 네. 어디에 있습니까? 어째 이걸 하게 됐습니까? 저는 원래 저는 음악을 전공을 해서 악기 매장을 하고 대학이나 뭐 학교에 악기 강의를 하러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고 보니 이제 그 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를 데리고 강의를 다닐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뭐 인테리어 비용이고 뭐 초도 물량 비용이고 이런 걸 다 그냥 거의 떠리로 이제 그 다음 사람에게 넘겼죠. 넘기고 나서 아이랑 같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이제 셀프 스튜디오가 지금은 되게 유행을 하는데 10년 전에는 거의 없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시대를 너무 앞서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겨우 했다가 인테리어 비용만 뽑은 채로 이제 계약이 만료가 돼서 나왔어요. 근데 이제 제가 결혼을 하고 10년 동안 6번의 이사를 했었거든요. 신랑을 따라서 계속 이사를 하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직장이다 보니 제가 어딘가에 한 곳에서 정착해서 혼자서 일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희 친정이나 뭐 시댁이나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 이 일은 제가 뭐 낮이건 밤이건 아이들이 없는 시간을 활용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시간에 활용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게 가장 매력적으로 다가왔었어요. 그러면은 이 일을 어딘가에서 정보를 받으셨나요? 네, 저는 저희 친정 오빠가 야, 미나야, 너 이런 거 있는데 네이버 블로그를 보다 보면 되게 조그만하게 광고라는 게 떠요. 그 광고를 클릭할 때마다 그 블로그 주인한테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애드포스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 달에 그 얼마 정도 되는 그 애드포스트를 한번 벌어볼래? 뭐 야 한 달에 치킨 한 마리, 야 네 아무리 친한 애도 매달 치킨 절대 안 사준다고. 그냥 네가 해서 네가 한 달에 애들 치킨값이라도 한번 벌어봐. 그렇게 해서 블로그를 시작하게 된 거였어요. 아니 그러면 중간에 사업을 하셨다 그죠?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업을 하면서 들어가는 그 어려움, 네네. 이런 걸 갖다 알고 계셨다,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가 이제 소프트웨어 쪽이잖아요. 결국은 그 블로그나 이런 쪽 그렇지 않나요? 그쵸. SNS도 그렇죠. 그거 와서 수입이 이제 되고 있습니까? 네, 저는 잘 되고 있죠. 아니 이런 걸 오늘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 뭐 특히 아기를 키우는 분, 아기 셋된 이런 분들도 좀 정보를 좀 제대로 들어가지고 억수로 어렵게 모셨는데 스튜디오까지 뭐 그러면 이 일을 하게 된 동기는 그렇고 그러면 이 일을 하면서 뭐 어려운 게 있든지 아니면은 제일 저는 궁금한 게 원래 그렇습니다.
저희 마을 라디오도 그런 얘기를 꼭 같이 하게 되는데 모든 재산의 기본은 사람이다 그러거든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걸 하시기 위해서는 사람이라는 재산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 부분이 참 어려웠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생각이. 처음에 저도 뭐 처음부터 이렇게 큰 금액을 받으면서 광고를 했던 건 아니에요. 예. 저도 처음에는 예. 진짜 샴푸 하나 예. 주는데 사실 마트에서 싸게 사면은 뭐 5천 원일 수도 있는 샴푸인데 예. 뭐 비싼 샴푸 뭐 4만 원짜리라고 주기는 해요. 근데 예. 신랑한테 나 오늘 샴푸 4만 원 벌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이제 생활비에서 줄어드니까. 네, 그리고 또 아이들 간식 뭐 진기지떡 이런 거 있잖아요. 떡 같은 것도 이제 물건으로 받아요. 처음에는 물건으로 받았어요. 네, 뭐 애들 생활용품이라든지 제 신발이라든지 이런 거를 그냥 처음에는 물건으로만 받다가 계속 이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익숙해지잖아요. 사실 다들 일을 하시다 보면은 익숙해지고 거기서 좀 더 업그레이드가 돼가고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여기도 똑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물티슈 한 박스 받고 뭐 진짜 샴푸 하나 받았다면 나중에는 샴푸랑 물티슈를 같이 받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죠. 세상에 원래 샴푸 하나만 줬는데 샴푸랑 물티슈를 같이 받을 수도 있구나. 네, 그러다 보니 알고 보니 누구는 돈을 받고 한대요. 네, 이걸로 무슨 월 1,000만 원을 번다는 거예요. 2년 전, 3년 전에. 그래서 이걸로 그러면 나도 그 월천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500 정도라도 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 거예요. 한번 해보지 뭐 이건 거예요.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근데 어느 날 스팸 전화처럼 저한테 뷰주미님이시냐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맞는데 누구시냐 했더니 광고를 의뢰하려고 저를 전화번호를 찾아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얼마짜리냐 이랬더니 화장품을 7개를 의뢰를 하는데 뭐 15만 원이고 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15만 원 나누기 7인 거예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15만 원 곱하기 7인 거예요. 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메인 키워드 플러스 세컨 키워드들까지 다 해서 한 건에 거의 35만 원 정도가 그 한 포스팅당 들어오는 금액이었어요. 처음에 의뢰받았던 게.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신랑도 눈빛이 바뀌죠. 그렇겠죠. 그렇죠. 듀얼 모니터로 바로 바꿔주더라고요. 그 모니터 2대로.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게 돈이 되는구나 맛을 본 거예요. 제가 맛을 보고 돈이 되는구나 해서 이제 블로그를 파기 시작했었죠. 네. 그래서 이번에 여행 갔다 온 것도 사실은 블로그도 같이 포함을 해서 같이 여행을 다녀온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들으면서 이제 뭐 우리도 세월이 좀 지나긴 했지만은 사실은 이게 인스타를 제가 배우러 갔을 때 그게 나는 필요해서 배웠고 그랬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실제 해보니까 그렇긴 한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쪽으로 지금 침을 흘리고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네, 맞아요. 예. 뭐 특히 이제 이 일을 하면서 이루어진 일이나 아니면은 네트워크 진짜 네트워크 쪽이 제일 대충만 좀 얘기해 줬거든요. 상세히 안 해줬고 그죠. 네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좀 더 하실 얘기 있으면 좀 더 얘기해 줘봐요. 네트워크 인원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게 인플루언서로 활동을 하다 보면 2가지의 인플루언서가 있어요. 이제 정말 나의 팬층을 만든 인플루언서가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조회수로 이제 한 건 한 건의 조회수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 아직까지 제 팬층은 사실은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현재 저를 팬층으로 삼는 네트워크는 제 강의를 들었던 수강생 좀 소수죠. 왜냐하면 그들의 저도 강의를 팔고 강의를 듣고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사실 되게 간편한 건데 그것에서 조금씩 놓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 그런 부분을 이제 제가 계속 컨펌을 해드려요. 그래서 알려드리고 이 부분 좀 수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렇게 해서 제 수강생인데 사실 저보다 더 고가의 퀄리티의 그 광고를 받으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팬층, 아주 극소수의 팬층, 혹은 아니면은
진짜 막 엄청난 크리에이터들 보면은 예. 진짜 막 뭐만 영상만 올려도 막 댓글 막 보려고 기다렸어요. 뭐 이런 네트워크가 있잖아요. 근데 예. 저는 그렇지는 않고 아, 저는 그냥 조회수, 예. 조회수로 인한 광고료를 받는 거예요. 예. 예. 뭐 하여간 좀 어려운 얘기들입니다. 왜냐하면 제 같은 경우에는 이 얘기를 갖다가 그래도 강의도 듣고 해봤는데도 사실은 어렵는데 그러다 보니 어렵다 보니까 머리가 약간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네. 질문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중간 사이에 하나 질문을 하나 한번 넣어볼게요. 지금까지 단일 품목으로 네네. 가장 많이 받았던 기억나는 금액 혹시 금액. 뭐 얘기해 주실 수 금액을 있으면.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예. 그 요즘에 60초짜리 유튜브에 쇼츠라고 불리는 영상들이 있어요. 예. 되게 세로 영상으로 짧게 지나가는 영상이 예. 있는데 그 영상으로 제가 300만 원 정도, 그 영상 한 건당 300만 원 정도를 제가 받았던 경험이 있어요. 그건 얼마나 걸려요? 그걸 하는 데까지? 영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사실 이걸 딱 만들겠다 싶을 때는 저는 되게 짧게 걸리거든요. 그냥 애들 보내놓고 한 30분 사이에 그냥 하루에 한 개씩 만들었던 적도 있어요. 예. 근데 광고가 들어오면 제 성격을 조금 광고와 섞어야 되니까 그때는 좀 머리가 아프기는 해요. 그 영상을 올렸는데 조회수가 안 나오면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팬보다는 저는 조회수로 광고료를 받는 편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좀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다시 제 영상을 업로드를 하기도 해요. 제 스스로가. 네. 근데 이 지금 가르치고 네. 혹은 또 본인이 직업으로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네. 이 할 때 혹시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으면 좀 얘기해 줘봐요. 저는 지금 현재 뷰티를 이야기를 했었고 뭐 예. 화장품 리뷰라든지 이런 쪽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최근에는 이제 보라카이를 갔다 오고 나서부터는 예. 좀 여행 인플루언서들과도 많은 소통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쪽으로 있어요. 그쪽으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사실 예. 코로나 이전에 제가 뷰티를 선택했던 이유는 집 안에서 할 수 있었던 직업이고 나가는 게 조금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예. 집 안에서 혼자서 하기 편한 주제를 뷰티로 잡았던 거면 지금은 이제 자유롭게 놀러 다니는 게 2년 동안 묶였던 사람들이 이제 분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행 쪽이 되게 많은 호황이에요. 많은 호황이고 제가 보라카이 가가지고 이제 여행 인플루언서들을 좀 초청을 했어요. 초청을 해가지고 이제 관광 몇 군데 돌고 이제 포스팅이랑 이제 컨텐츠를 만들어 달라 이런 거를 좀 중간에서 제가 지금 현재는 콘텐츠 크리에이터뿐만 아니라 대행사의 역할까지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마케팅 대행사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봤을 때 여행 쪽의 단가는 뷰티의 단가보다 많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여행 쪽 되게 재밌었던 게 같이 이제 뒤풀이를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여행 10분짜리 그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어 주잖아요. 네. 그럼 그게 단가가 얼마 정도라고 생각이 드세요? 진짜 비싸게. 아니요, 저는 감이 안 잡힙니다. 왜냐하면 저는 원자재를 사서 제품을 만들어서 또 판매를 해서 내 기술을 얹어서 판매를 하는 사람이고 그렇죠. 이쪽은 완전한 소프트웨어잖아요. 그렇죠. 예. 저희 몇백 되나요? 진짜 놀랬던 게 제일 높게 불렀던 그 구독자 10만 정도 되는 분이셨는데 여행 크리에이터거든요. 10분짜리 영상 하나에 2,500만 원의 부가세 별도를 부르시는 거예요. 진짜 연봉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연봉이 왔다 갔다 하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어느 누구도 사실 쉽사리 도전을 하지는 않아요. 그냥 그거 그 사람이나 되는 거야. 그거 영상 편집 잘해야 되는 거야. 그거 되게 대단하고 저 나오면 저를 만약에 본 사람도 쟤는 조회수가 잘 나오잖아.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분명히. 근데 사실 제 유튜브 구독자는 되게 소소하지만 지금 현재 5,000명이거든요. 근데 영상이 몇 개 안 올라가 있어요. 그래도 구독자는 사부작 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사실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블로그를 막 검색하다 보면 진해 쪽에 가야 돼서 검색을 하면
간혹 이 사람 진해 사는 사람인데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면 막 어. 뒤져보거든요. 어. 근데 어제도 막 보다 보니까 막 진해 살고 계시는 분인데 진해에서 뭐 운동도 하고 하시는 분이면 진해 살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뭐 옷 입는 쇼츠 이런 거 이렇게 신발 탁 갖다 대면 신발 바뀌고 옷 탁 갖다 대면 옷 탁 바뀌는 쇼츠를 찍어서 다 올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진짜 마트에 나갔을 때 만나지는 그런 되게 평범한 사람들조차도 이런 콘텐츠를 통해서 수익화를 하고 콘텐츠를 통해서 내가 꿈꿔왔던 꿈을 꿀 수 있다는 거. 그게 저는 되게 이 직업에 대한 매력적인 요소인 것 같아요. 근데 좀 한편으로는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좀 자유스럽다고 얘기를 해도 되잖아요, 그죠? 아침에 시간 맞춰서 띵동 이러면 나가서 일하러 갔다가 또 때 되면은 다시 그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집으로 들어오고 물론 뭐 사람 따라 다 틀리긴 하지만은 그런 생활을 하면서 이제 이 잠시 아까 내용을 잠시 본게나 스스로 몸값을 키운다 그 말이었군요. 그 스스로 몸값을 키운다는 얘기가 들어있더라고요. 네네. 예, 그렇죠. 질문이 어려운 것 같아서 빼겠습니다. 빼고 지금 시간이 제가 예상했던 걸 좀 뛰어넘습니다. 네. 얼마 안 될 것 같더만. 이제 뭐 마지막 질문으로 갈게요. 네. 그 진해 마을 라디오 이 기업 소개 편으로 해서 출연을 하셨는데 그 보면 페이지로 3으로 돼 있죠. 네네. 예, 기업 소개 편으로 출연하셨는데 꼭 이 프로그램에 나가서 내가 이 얘기는 좀 해줘야 되겠다. 내가 하고 싶다 이런 얘기 있으면은 한번 해보세요. 네. 세상에는 진짜 다양한 직업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저는 저희 신랑도 그렇고 저희 아빠도 그렇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하는 그냥 평범한 직장인의 삶을 살았고 예. 저 역시도 그걸 평생을 보고 살다 보니 세상의 직업은 뭐 학교 선생님, 학원 선생님, 예. 뭐 직장 아니면은 뭐 그냥 장사하는 거 이 이상의 확장성이 없었어요. 예. 근데 저도 애를 낳고 나니까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많은 생각을 했고 대학 동기를 만나서 이래도 애엄마 저래도 애엄마면 나는 왜 공부를 했고 내가 뭐하러 그 대학교에서 그렇게 치열한 삶을 살았을까 진짜 되게 회의감이 들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최근 이런 여행을 하기도 하고 크리에이터들을 만나기도 하면서 제가 만났던 사람들은 사실 이렇게 저는 지금 전업처럼 그냥 부업처럼 이렇게 이 일만 하고 있다면은 그분들은 대기업을 다니시면서도 부업으로 이 일을 같이 하고 있고 아니면은 맞벌이 엄마이면서도 이 일을 같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런 분들을 봤을 때 근데 되게 실제 화면으로 봤을 때는 되게 대단한 사람 같은데 예. 실제로는 되게 그냥 마트에서 지나가지는 그런 예, 평범한 사람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런 특별한 직업 이런 직업을 특별하게 보기보다는 예. 그냥 그럼 나도 한번 도전해봐야겠다. 왜냐하면 잃을 게 없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솔직히 투자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내 시간이 들기는 하죠. 네, 처음에는 시간이 들긴 하지만 뭐 매장을 찾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부동산을 얻어야 되는 것도 아니니까 처음에 이런 게 있어 했을 때 그냥 한번 도전해 보시면 한번 재미있는 삶이 펼쳐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오늘 모신 우리 선생님은 그 블로그 이러는데 블로그를 가르치시는 분이고 또는 그게 SNS 쪽으로 네. 강사이시잖아요, 그죠? 네. 강사이신데 참 귀하게 모셨는데 진행자가 질문을 버버벅거리 갖고 다 배려놨습니다. 그 들으시는 분들 다 이해를 하시고 오늘 따로 뭐 질문은 더는 안 드릴 겁니다. 네. 예, 예, 제가 꼭 이 얘기를 드리고 싶었었는데 지금 하시고 있는 일을 공부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나이가 들어도 사람들은 공부를 멀리 하게 되면 공부를 안 하게 되면 어찌 됩니까? 뭐 좀 사가가겠죠. 사람들이 생각도 그리 되겠고. 그래서 제가 오늘 다 읽어드리지는 않을 텐데 사자성어를 가져왔습니다. 병촉지명.
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병촉지명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보시면 요즘은 6시 넘어도 가방 하나씩 들고 다 학교 가서 공부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꼭 공부를 할 수 있고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가을이 올해는 연하실이 비가 잦습니다. 비도 많이 오고 뭐 바람도 많이 불고,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 추석인데 추석 아마 추석 제사장 보려면은 다 고생하실 겁니다. 비싸고. 그래서 그래도 이 가을에 잘 익어가는 곡식들 쳐다보면서 마음을 풍성하게 가지시고 즐거운 추석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진해마을 라디오 곰탁곰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모두 추석 잘 세이소.